생활정보973 오늘은 가을철 탈모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가을철 탈모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나용필 모피부과 원장 우리 나용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네. 자, 뭐 사실 사계절 내내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또 계절이 바뀌어갈 때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는 거에 예민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오늘 입동인데요. 네. 겨울이 시작되긴 하는데 이제 아직 늦가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는 늦가을에 털갈이를 하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털이 빠지고 새로 나는데 사람도 그 영향이 약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동물처럼 완전히 그 털이 다 빠지고 새로 나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모발 주기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하루에도 70에서 80개 정도 빠지고 또 나고 있는데 그 모발 주기가 각 문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들처럼 털갈이를 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가을철이 되면 상당히 건조하죠. 맞아요. 두피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두피 상태가 악화될 수 있고 또 이제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또 환절기에 탈모가 또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한참 그 일조량이 좀 줄어들어요. 네. 일조량이 줄어들면은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좀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남성 호르몬이 탈모하고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탈모가 또 증가되는 계절이 이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시기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을철 탈모 소위 말해서 네네.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진 다음에 이게 다시 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빠진 대로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이냐인데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나무가 빠지면 이제 보통 뿌리까지 뽑혀버리면 안 나잖아요. 아, 네. 근데 다행히 우리 모근은 머리카락이 이제 모근이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머리카락이 빠져도 모근은 두피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하루에 7, 80개 빠지고 또 나고 있는데 가을철에 요즘 많이 빠진다 그래도 모근은 두피 안에 있으니까 네. 다시 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탈모를 걱정하는 거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는데 계속 가늘게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가늘어지면 계속 숱이 줄게 되고 계속 빠지면 결국에 솜털이 되면서 머리카락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대머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갑자기 빠져서 없어진 게 아니고 가늘어지면서 솜털이 돼서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가늘어진다 그러면 요거는 탈모를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노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되면 세포의 대사가 떨어지면서 모근의 수도 줄고요, 굵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도 탈모가 많이 있다고 네. 걱정하시죠. 그래서 젊은 분들에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이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 남성 호르몬이 천천히 모발을 가늘게 하는데 특이하게 이제 옆머리나 뒷머리 유지되고 네. 앞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모발을 가늘어지게 하는 게 이 남성 호르몬입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완전히 벗겨지는 형태까지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젊은 나이에 군대 갔다 와서 그 탈모를 처음에 인지를 많이 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좀 적기 때문에 탈모 증상이 좀 덜하긴 하지만 정수리 숱이 좀 적어진 형태로 많이 오고요. 연세로는 이제 아가씨 때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출산 후에 또, 맞아요. 또 갱년기 후에 또 탈모가 진행하신다고 이렇게 병을 찾기도 합니다. 속상한 게 왜 남성분들도 뒷머리가 좀 빠지면 차라리 낫겠구만. 앞머리와 이제 그 정수리 쪽으로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는데 네네. 자, 그런 탈모 증상이 있을 때 치료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행히 남자분들은 이 탈모가 진행할 때 좋은 약이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나씩 드시게 되는데 약을 드시는 동안 90% 이상에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고요. 또 한 3분 중에 2분 정도는 탈모가 개선되는 효과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서 네. 남자분들이 탈모가 있으면 많은 분들에서 이 탈모 약을 또 드시고 계십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먹는 약이 검증된 건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바르는 발모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모발 영양제를 드신다든지 또 주사 치료하는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성장인자,
치료, 뭐 PRP 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그 모발의 가늘어짐을 억제하고 또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3분의 2 정도는 그 호전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네. 이게 또 많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텐데 좀 걱정이 되는 건 혹시나 이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탈모약이 이제 걱정이 되셔서 또 이제 그 어머니랑 이제 아들이 같이 왔는데 네. 우리 아들은 절대 탈모약 안 먹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남자들이 탈모약을 드셔서 때는 상당히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성분들이 드시는 탈모 치료제는 남성 호르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탈모를 일으키는 물질인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탈모약을 드시면 남자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작용으로 드물게 40대 이후에 한 1에서 2% 환자에서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을 느끼시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드시다 보면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혹시 내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약을 중단하면 대부분 그 부작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약을 안 드시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남성분들이 드신 탈모약을 임산부가 드시면 태아의 성기 발달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분들은 남자분들의 탈모 치료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약이 이제 코팅이 돼 있는데 약이 부서지면 피부로도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탈모약을 손으로 막 만지거나 이러시지 네. 않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약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모에 효과가 좋다 그래서 서리태, 이 검은 콩 많이들 네, 드시는 네, 분도 네, 있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서리태라는 게 뭐 서리가 내릴 때 수확하는 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네. 서리태는 일반 콩에 비해서 그 단백질 함량이 좀 높다 그럽니다. 또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항노화 효과가 있어서 탈모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콩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이 네.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연관된 탈모를 다소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은 이런 민간 접종만으로 탈모를 예방하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챙겨 드시면서 또 탈모가 진행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뭐 서리태 검은 콩도 얘기한 김에 그러면 탈모에도 좋은 음식 우리가 평소에 챙겨 먹어야 되는 거.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건 좀 좋지 않아요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모발은 이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세포 대사 과정은 여러 가지 또 비타민, 무기질이 좀 풍부한 음식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챙겨 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나 또 철분이 부족해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빈혈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철분제를 좀 챙겨 드신다든지 또 고기 종류도 적당히 잘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는 콩이나 깨, 견과류나 참치, 고동,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음식들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항노화 효과도 있고 탈모를 일으키는 어떤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좋고요. 탈모에 좀 안 좋은 음식이다 그러면 역시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들 수 네. 있습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들은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좀 줄여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발 성장을 좀 장애를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성인병으로 해서 이제 몸의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탈모를 악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나 또 바쁜 현대인들은 그 인스턴트 식품들 많이들 드시는데 네. 기왕이면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좀 건강을 위해서도. 네네. 네. 자, 그리고 우리 5440님 혹시 탈모가 스트레스의 영향도 좀 많이 받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모근의 대사가 떨어지거든요. 또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적으로 혈관을 좀 수축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혈류로 그 모근으로 가는 혈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역시 모발을 또 많이 빠지게 하게 되고 모발의 주기 아까 얘기했 정상적인 모발의 주기가 정상적으로 뭐 3, 4년 이렇게 성장하고 빠지고 하는데 그런 주기가 바뀌면서 스트레스가 이 좀 그 모발을 일찍 빠지게 하니까 빠진 양도 늘리게 됩니다. 네.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9139님이 하루 종일 두건을 쓰고 일을 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그래서 두건으로 이게 두피를 감싸는 것 자체는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두건을 너무 꽉 묶어서 이제 모근으로 간 혈류를 줄이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이게 통풍이 안 되는 두건을 뭐 사용하진 않겠지만 너무 땀이 많이 차서 네. 피지가 많이 두피에 쌓인다 그러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서 좀 통풍이 잘 되는 거를 좀 느슨하게 쓰시는 거는 그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느슨하게 매시고 네. 그리고 또 평소에 조금 더 청결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두건을 쓰다 보면 땀이나 이물질들이 또 머리카락에 엉길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9139님도 좀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이렇게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모발 이식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수술 지금은 요즘에는 또 많이들 하시고요. 네, 그래서 뭐 모발이식 수술은 뭐 보편화돼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탈모가 있으시면 모발이식 수술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모발이식 수술이 진짜로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탈모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술은 우리가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국소 마취는 이제 치과에서 하는 마취인데 마취할 때 좀 따끔따끔하고 그 다음에는 아프지는 않는데요. 피부에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국소 마취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를 아시는 거는 예전 사랑니 뽑아보거나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은 이제 국소 마취를 다 하니까 네. 거기 국소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으면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뭐 당뇨나 혈압이 있으셔서 또 지병이 있는데 괜찮냐 그러면 당뇨 혈압 조절만 잘 되시면 국소 마취하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큰 무리가 없고요. 네. 우리 모발이식 자체는 이 뒷머리를 옮겨 심어주는 거예요. 본인 모발을. 그러면은 뒷머리 심어주면은 뒷머리 좀 탈모가 더 잘 안 생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모발을 이식하기 때문에 남의 것이 아니니까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거를 옮기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된 이후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뭐 국소 마취 하니까요. 뭐 특별히 입원은 필요 없고요. 아, 네. 모발이 빠지지 않도록 2, 3일 정도 심한 운동 피하시고 샴푸 하시는 때 좀 가볍게 하시는 거,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두피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거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드시는 것도 건강하게, 네, 마음도 건강하셔야 두피에도 좋은 영향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월정보 973 지금까지 나용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